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이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회의를 대행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려웠던 마이스 산업의 초창기를 이겨내고 지금 그 놀라운 실적을 거두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PCO 업무를 회사로서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이스인의 주인공은 코코넥스 정현모 대표입니다. 마이스인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PCO의 산역사이신 주식회사 코리아 컨벤션 서비스 코코넥스의 정현모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우리나라 PCO 1세대로서 지난 1976년에 주식회사 코리아 컨벤션 서비스를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시기에 이 분야에 투신한다는 것은 좀 생소하고 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사실은 72년도에 제가 72년이요. 예. 2년도에 조선호텔을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들어가서 세일스 매니저 일을 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사실 이제 국제회의라는 것이 상당히 열리는 장소가 조선호텔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컨벤션 매니저의 역할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예. 그래서 이제 공식 타이틀이 컨벤션 세일스 매니저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주 출입처가 외무부가 됐었습니다. 네네. 그 외무부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이제 주로 조선호텔에 하면서 조선호텔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협조하고 또 조정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예. 그러고 이제 조선호텔에서 하는 그 여러 가지 국제회의 그거를 하면서 아하 이 조직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 많은 시행착오도 하고 전문가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 진행의 미숙함이 외국 사람들한테 그대로 노출이 되고 하는 걸 쭉 목격하면서 예. 아하 이거를 좀 더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준비 진행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에이전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마음을 쭉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76년도에 야 이걸 제가 이 호텔도 호텔이지만 이 컨벤션 서비스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서 네. 그 코리아 컨벤션 서비스라는 회사를 말하자면 주 업종이 컨벤션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우리나라는 뭐 PCO라든가 또는 뭐 당연히 마이스라는 용어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어떤 그 마이스 산업 환경은 어땠나요? 지금 생각하면은 참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만은 우선 제일 그 회의 장소가 되는 그런 장소가 거의 조선 호텔에 국한돼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그랜드 볼룸이 그때 당시에 164평이었어요. 수용 인원이 250명.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나라에서 하는 국제회의 수준이 한 250명 수준이 250명이면 상당히 큰 국제회의다. 이런 생각을 할 그런 수준이었고 또 항공사라는 게 대한항공 하나였고 그렇죠. 예. 또 호텔이라는 것도 사실은 롯데호텔, 프라자 호텔도 새로 건축된 게 없을 그 당시였거든요. 객실도 물론 뭐 상당히 숫자로 부족했습니다만. 네네. 그다음에 여행사가 그때 당시에 한 12개 정도.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죠. 네네. 더군다나 국제회의를 진행하려면은 그 어떤 회의 요원이 필요한데 그렇죠. 회의 요원도 뭐 거의 없었죠. 우리나라 PCO 1세대고 또 컨벤션 전문 회사를 처음 최초로 이제 설립을 하셨는데 이 최초라는 말이 가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있던 그 PCO 1세대 또 최초의 컨벤션 회사 이 최초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코코넥스가 가졌던 어떤 장점과 단점. 우선 제일 처음에 어려웠던 점은 그 당시에 국제회의 자체도 미미할 때였는데 이 컨벤션 서비스를 해준다 하니까 그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을 그런 시대였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컨벤션의 예산도 뭐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정부의 지원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위원장이 스스로 사제를 털어서 네. 국제회의를 진행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그 자주 들릴 그런 시대였다고 봅니다. 네네. 그게 이제 그 또 하나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국제회의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뭐 거의 없었죠. 네네. 그래서 A라는 국제 행사다 하면 그건 과연 어떻게 구성되고 역사는 어떻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해왔다 하는 그러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식으로 이거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았던 점이라면 저 혼자 저희 회사 혼자 이걸 수주했으니까 예. 경쟁이 전혀 없었지요. 아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예. 예. 참 긴 역사인데요. 우리나라의 마이스 산업 그 회장님께서 쭉 함께 오셨습니다. 이 발전 과정을 한번 축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58년에 김포 국제공항이 정식으로 이제 국제공항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 예. 그래서 대한국민항공사가 내셔널 에어라인.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유일한 항공사였는데 예. 그게 김포 국제공항의 취향을 그래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69년에 대한항공이 이제 설립이 되고 그때 창립이 됐죠. 그다음에 79년도에 옛날 한국 종합 전시장 코엑스. 코엑스의 전신이죠. 예. 그다음에 79년도에 롯데호텔하고 그다음에 서울 프라자 호텔하고가 신규 신축을 해서 그때 개관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 그때서야 이제 이 컨벤션 센터 지금 보면 미약하지만 그다음에 좀 좋은 호텔들이 설립이 되게 됐죠. 네네. 그다음에 79년에 한국관광공사의 컨벤션 뷰로가 예. 설립이 그렇죠. 됐었습니다. 그래 이제 88년 9월 달에 우리나라 올림픽이 개최가 되고 그렇죠. 올림픽 개최를 기초로 해서 많은 그 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큰 행사를 할 수가 있구나. 2000년도에 아셈 그렇죠. 아셈 있었죠. 정상회의를 했죠. 예.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정상들이 들어오셔서 매스컴을 세계적으로 타게 그렇게. 그렇죠. 예. 또 2005년에 에이펙 부산에서 에이펙을 해서 부산 지역에도 맞으면 국제회의 쪽에 문을 제대로 열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같은 해 이제 킨텍스가 개관이 됐고 2011년에 세계 피부과 학회 학술대회라는 대회가 서울에서 열려서 12,000명의 참가자를 유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대회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보니까 수없이 많은 행사들을 회장님께서는 기획하고 또 대행하시고 또 운영하셨는데 지금 뭐 여러 행사들이 다 하나하나 다 소중하겠지만은 그래도 회장님 기억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행사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옛날 케이스를 본다면 1992년에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됐는데 그때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위원장이셨고 또 외무부에서 그 재무적인 그 뒷받침을 해서 행사를 했었어요. 그때 저희가
본부가 런던에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일을 했냐면 텔렉스가 들어오면 1시간 내에 답을 하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시간을 가리지 말고 한번 우리 해보자.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회 때 본부 측의 요원들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한 얘기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즉각 답을 할 수 있었느냐. 막 이렇게 한국에서 준비하는 것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도 자기들이 믿고 맡길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 마이스 산업이 더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PCO 또 컨벤션 마이스 1세대로서 우리 회장님께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혹시 있으신지요? 우리 마이스 협회 또는 우리 유관되는 각급 단체나 모든 협회를 비롯해서 또 정부 기관에 이르기까지 국제회의의 발전을 제대로 이루자면은 좀 더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그 유대관계가 더 강화되고 이 상호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10,000명의 국제회의, 20,000명의 국제회의가 앞으로는 뭐 상당히 다반사로 한국에서 개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러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항공기의 좌석 문제, 그렇죠. 예. 컨벤션 센터의 수용 문제, 예. 호텔의 객실 문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공식 행사, 연회 등의 장소 네. 및 대량 급식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될 점이 참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정현모 회장님께 그러면 거의 같이 인생을 살아온 마이스란 무엇인가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하나의 그 오케스트라를 비유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주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연주인 각자가 끊임없이 이렇게 연습하고 노력해서 자기 악기에 대한 마스터를 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휘자를 바라보고 악보를 보면서 지휘자를 믿고 따르는 가운데 성공적인 연주회가 될 수 있듯이 그렇죠. 우리 마이스 쪽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량대로 이 훈련하고 노력을 하고 지식을 습득을 해서 이 컨덕터 즉 마이스의 해당 마이스의 지휘자에게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면은 어느 행사든지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이스를 오케스트라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뭐 젊은 마이스인들, 우리 후배 마이스인들이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라가 합주해서 좋은 소리를 내듯이 그렇게 산업의 발전을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의 이거 1호 컨벤션 회사죠. 주식회사 코리아 컨벤션 서비스 코코넥스 그리고 우리 정현모 회장님 그리고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 발전이 함께 무궁히 발전하도록 기원하겠습니다.